오전 유심 관련 종목군들이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날부터 전국액을 대상으로 유심 고체를 시작한 가운데 유심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서 관련 업체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요.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4,341억 원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2개분기 연속 적자를 나타냈고요. 같은 기간 매출은 3조 1,768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34% 감소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업체인 중국이 최근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배터리 신기술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격을 피해 현대자동차 등 한국 시장을 겨냥하며 2분기 한국 법인 출범도 공식화됐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관련 주주들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5장 들어서 그 수급이 더 약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 5장 들어서 어떤 변화들을 이뤄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스탁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흐름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또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 시초가가 고점을 나타내면서 계속되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도 2,500포인트 지켜주면서 2,542포인트, 코스닥은 71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시장에서 또 아쉬움이 남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하면서 1,7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투톱에 관한 매도세도 여전하고 있고요. 또 계속되는 시장의 수급이 부족하다라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 쪽에서 957억 원 담아내고요. 개인은 122억 원 소폭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780억 원 덜어내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또 정치 테마주들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개인들의 수급들 몰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2,076억 원의 순매수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도 팔아내는 모습 나타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 관한 안 좋은 보고서가 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빨간불 지켜줬었는데 5장 들어서는 마이너스 0.18%로 전환됐고요. SK하이닉스는 역시나 낙폭 키워가면서 1.5% 하락합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 우선주만 상승하는 시장인데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엇갈린 증권사의 그런 영향력도 있는 만큼요. 계속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쉬어갑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내일 실적 발표, 에코프로는 모레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기대감이 살짝 몰린 걸까요? 약보합 상승해 줍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엇갈린 양상들 나타내고요. 알테오젠 3% 넘게 빠져가는 모습 확인됩니다. 오늘도 휴재르 마이너스 1.8% 하락합니다. 자, 5장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전략들 다양하게 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시장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마켓 쇼쇼쇼는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약간의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요. 이 기대감이 약간 실망감으로 살짝 바뀌려고 합니다.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 날 상승으로 또 마감이 돼서 국내 증시에도 아무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아침부터 좀 올라가는 싶다가 결국은 좀 밀리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0.14%가 밀리지만 코스닥 지수의 흐름은 1.5% 가까이 좀 밀리고 있죠.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이 시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이유에 있어서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장은 지나간 장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월요일 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이제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까? 이 기대감이 결국 선물 지수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만약에 좀 올라왔거나 아니면 이제 보합권, 좀 약한 약보합권 정도 수준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나스닥 선물 지수는 0.6%가 좀 빠져 있고요. 그리고 S&P 선물 지수도 0.5% 정도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는 건 미국 증시가 아주 힘들겠구나.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이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난 금요일 날 주가 상승은 M7, 즉 기술주 위주로 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안 좋았던 장입니다. 대부분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주변 종목들은 다 빠졌어요. M7 종목들만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M7 기업 중에서 세 개의 기업, 애플을 포함해서 세 개의 기업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실적이 좀 안 좋게 된다면 그러면 주가에 또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바로 FOMC 회의가 또 개최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주에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느냐 또는 인하하느냐 이 결정이 되게 중요할 텐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는 건데요. 이 물가 지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주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죠. 그래서 고용 보고서하고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가 파월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연준에서의 스탠스가 좀 달라졌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여기에서 이 물가라든지 고용 이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망감이 좀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빠지게 될 거고요. 거기다가 M7 기업들 실적까지.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거고 미국 증시는 오늘 월요일장 열리기 전에 이미 선물 지수가 하락으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국내 증시는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들도 역시 시총 상위주가 좀 이끌어가 줘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많이 집중되고 있죠. 매도가 나오는 것 중에 대부분이 그쪽에서 집중되고 있고요. 또 시총 상위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이쪽도 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가 좀 빠지는 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다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증시를 대응할 때는 시장이 빠질 때 뭐 기회다, 맞아요. 그런데 주가가 애매하게 빠진 장에서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번에 확정치 실적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중요한 일정들이 나올 때는 조금 지켜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떨어졌을 때 무조건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하나씩 풀려주면요. 거기서 주가 지수는 결국은 반응이 와요. 그걸 보고 나서 이번 주는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밀렸다가 반등을 주는 걸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다양한 실적 발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까지 확인해보고 시장 방향성 살펴본 이후에 대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변화되는 시장에 관한 상황들 늘 전문가님과 짚어드리니까요. 저희랑 또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잠시 뒤에 오장 주도 섹터 함께 할 텐데요. 일단은 시장 한 번 더 체크하고 올게요. 저희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5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자, 오늘은 배터리 쪽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정말 추격을 열심히 해오고 있다 보니까 한국 배터리가 어떤 생존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에 따른 주가의 또 방향성들도 궁금합니다. 오늘 이 섹터 뽑아주신 이유 있을까요? 네, 지금 상하이 모터쇼가 지금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 배터리 쪽이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에서 2차 전지, 즉 배터리 쪽은 중국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이번에 새롭게 이 발표한 이 배터리에 대한 신기술이 주가에도 크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게 나트륨 이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연말에 생산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작은 업체였다면 모르겠지만 寧더스타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배터리 쪽의 점유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1위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비아디겠죠. 그 다음이 이제 한국 기업인데 이렇게 이제 1위 기업이 시장을 또 선도하는 거기다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은 중국은 약간 모방이었던 그런 이제 전략들을 많이 구사해왔고 저가 그리고 이제 성능이 좀 이제 또 떨어지는 그런 배터리 쪽이라든지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선두권에 이렇게 올라왔을 만큼 LFP 배터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그동안 이제 단순하게 이 성능이 낮지가 않아요. 성능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배터리 시장을 지금 현재 장악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경 케미칼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이 실질적인 관련주가 또 되는데 이 종목 역시도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제 상승폭을 보게 된다면 한 5.6%가 올랐거든요. 그런데 전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저도 그 지난 거래일에 상승하는 걸 보고 좀 단기적인 테마이지 않을까라는 또 짧은 저의 식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강합니다. 자이글이나 WCP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굉장히 강한데 그러면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나트륨 배터리 쪽에 관한 테마가 형성이 되긴 했잖아요. 이게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이 기술은 저는 크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반 이제 우리가 리튬 배터리라든지 리튬 배터리도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런데 나트륨 배터리는 더 쌉니다. 더 싸죠. 거기다가 성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나트륨 배터리가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새롭게 나온 건 아니에요. 과거 202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4월부터 7월 달까지 급등이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용화가 이제 된다,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주가 상승에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 관련주를 봐야 돼요. 실제 관련이 없는 종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자이글이 막 올라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이 과연 여기에서 실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이글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을 때나 뭐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열을 좀 가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주방이라든지 또는 헬스케어. 이 고주파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차 전지 사업을 추가를 했고 지금 예전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해서 연구 개발 쪽을 같이 한번 협업했던 이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그쪽에서 매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들마다 이 관련 종목들 실제로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이 안에서 수혜주가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잠깐 올라가다 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서 분명히 또 이 옥석이 좀 가려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은 조금 더 보시되 하지만 원래 연관성이 없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그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자이글이라는 기업은 말씀해주신 그 사업 아이템으로 더 유명한 기업이긴 한데요. 나트륨 배터리 관련주로 엮이면서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주도 섹터에서 질문을 드렸던 건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간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전망치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까요, 계속?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배터리가 과거에는 기술이 정말 좋았고 그다음에 성장성이 되게 충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중국한테 추월을 당하면서 완전히 어깨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자동차 배터리 쪽을 본다면 한국에서 만드는 배터리는 3원계 배터리라고 해요. 그래서 NCA, NCM 거기서 중요한 건 니켈이거든요. 니켈의 함량에 따라서 이게 성능이 이제 좋아지느냐 떨어지느냐 그거였는데 과거에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배터리 시장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점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기사들 다 찾아보면요. 이 배터리 화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3원계 배터리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서 점유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반면에 LFP 배터리가 예전에는 정말 안 좋았고요. 근데 이제 성능을 계속해서 추가시키면서 점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트렌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래도 어차피 기술력은 되게 뛰어납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한국 배터리,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기술력이 예전에는 안 좋았지만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기술력에 너무 초점을 좀 맞춰서 이 성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가성비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좀 맞춰주고 그다음에 가격이 되게 싸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이 시장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 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선호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만큼 좀 점유율이 높아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뭔가 점유율을 좀 올리려고 한다면 이번이 좀 기회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배터리 쪽을 그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을 좀 이제 높이고 그러면서 이번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온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직 가격적인 부분에서 중국 기업들이 워낙에 좀 싸니까요. 일단 지금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기술력에 조금 이제 너무 치중해 있기보다는 이 가성비적인 측면에서의 배터리를 좀 만들어 주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또 들으니까 왠지 모르게 또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그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겠죠. 지금 일단은 나트륨 배터리 쪽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주 강력한 섹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전문가님의 최선호주가 있다면 그 부분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한 가지 기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자이글도 얘기했지만 애경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렸거든요. 왜 이 회사를 말씀드린 거냐면 이 회사는 나트륨 2차 전지용 소재를 첨가제를 실제로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과거에 2023년도에도 애경케미칼의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그 시점이 바로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던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그 시기에 안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애경케미칼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기에도 올라왔던 것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과거에 올라간 그 금액을 보시면 27,000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10,000원 정도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상용화가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큰 수혜주라고 봤을 때 애경케미칼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능적인 부분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이 시장, 중국 기업들의 이 제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이 상황들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4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칼슘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의 성장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이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진짜로 이제 가동이 되고 그다음에 접목이 된다면 아무래도 국내 기업 중에서는 애경케미칼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애경케미칼 마침 오늘 또 시장에서 조정이 나와주는데요. 이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실 만한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주도 섹터도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두 번째 주도 섹터 열어주시죠. 통신 쪽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만한 섹터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통신주들은 굉장히 지금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떻게 SK 쓰시나요? 전문가님? 이거 개인 정보인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 안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화나신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다. 네. 당황했습니다. 네, 당황하셨죠? 네, 그럼 한번 이제 이쪽 섹터 왜 꼽아오셨는지 여쭤볼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큰 이슈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많이 강한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 SK텔레콤의 해킹과 관련된 그 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종목들이 실제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19일 날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K텔레콤이 이제 개인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SK텔레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좀 보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실 늦장 대응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질타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SK텔레콤 쪽에서는 유심을 전부 다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심을 만약에 무상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 교체 비용으로만 해도 국내 이제 그 이용자들의 유심 교체 비용이 대략적으로 744억 정도가 든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금액이 결국은 손실로 잡히는 거거든요. 근데 손실 포함해서 이미지가 또 취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도 오늘은 7% 정도 현재 빠지고 있지만 장중에 8%가 넘게 빠졌죠. 반면에 SK텔레콤이 빠지면서 이 경쟁 업체들이 있죠. KT라든지 또는 LG유플러스 이쪽에서 주가는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된다면 항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보안 관련주죠. 특히나 이 블록체인 보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유심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관련 섹터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장에서 과연 SK텔레콤의 또 반사 이익과 앞으로 얘네들이 지금 이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만한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의 불편함을 지금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을 해봐야 하나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보안 쪽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 시대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몇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럼 전문가님이 보실 때는 어떤 기업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바라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지금 보안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유심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좀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통신사들도 또 살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 선택을 할 때 주가의 상승 탄력만 비교해 본다면 아무래도 유심 관련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있거든요. 엑스큐어라는 회사, 이 회사는 지금 KT에도 유심을 납품하고 있고 SK텔레콤 쪽에도 유심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또 오늘 시작하자마자 이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보안 업체들도 역시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제 항상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자라는 이제 주의예요. 제가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종목이 좀 볼만합니다,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시차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응하는 방법들도 사실은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안전하게 보시는 종목들 위주로 저는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탑픽 종목을 꼽는다면 우리가 통신업체들 중에서 1위 기업이 바로 이 점유율 1위가 바로 SK텔레콤이에요. 2위는 KT죠. 그리고 3위가 바로 LG유플러스입니다. 그렇다면 1위 기업인 SK텔레콤에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2위 기업 쪽이 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 꼽을 종목은 KT가 아닙니다. 바로 LG유플러스라는 회사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SKT의 정부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2위 기업인 KT하고 LG유플러스 이 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주가 위치상으로 본다면 KT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죠. 하지만 LG유플러스는 3위 기업이고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어요. 이 단순하게 차트상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7월 달이 되면요. 단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단통법이 이제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러면 통신사를 이동하는 그 이용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 시점 전에 지금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텔레콤에서 통신사를 이동할 때 KT로 이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통신사 이동에서의 문제가 많이 고객을 보유한 사람들의 이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위 기업에서 2위 기업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2위 기업 역시도 많은 사람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낙수 효과 중에 가장 큰 게 3위 기업 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LG유플러스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좀 선회해서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또 조속히 이 사태가 좀 해결되길 바라면서요. 우리가 또 지금 시점에서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들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하강에 나왔던 업종과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안, 오늘 정말 강했습니다. SKT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한사, 유비벨록스, 모니터램, 마지막으로 한국정보인증까지 일제히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면세점이 오랜만에 상승해줬습니다. 이 때문에 호텔신라, 현대백화점, HDC, 마지막으로 신세계까지 일제히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락 업종은요, 바로 반도체 생산이었습니다. 반도체 일제히 저조한 흐름 받아갔던 하루였는데요. DB하이텍, 제주반도체,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까지 일제히 약세 면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들은 어떤 이야기 담고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한싹이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1위인 SK텔레콤에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심 정보가 탈취가 됐기 때문에 불법 유심이 복제가 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신원이 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공포감에 보안 업종으로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공포감 안에서도 한싹이 그 수혜를 많이 받아갔습니다. 한싹 같은 경우에는 망과 망 사이에 자료를 전송할 때 보안하는 기술력으로 독보적인 기술력 인정받은 기업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각광받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장중 흐름 보였을까요? 오늘 장중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상한가 터치했다가 상한가 살짝 풀리더니 현재 다시 회복해서 상한가 달리고 있습니다. 30% 오르면서 6,89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유심도 오늘 많이 올라줬는데요. 유심 같은 경우에는 교체해버리면 끝나버릴 수 있는 재료다. 이러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같은 경우에는 AI, 블록체인, 로봇 등 정말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봐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 오늘 호텔신라가 급등해줬습니다. 그동안 면세점 정말 힘든 시간 많이 보내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실적 턴어라운드, 실적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졌습니다. 2분기부터는 전사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던 건데요. 이에 더해서 업계 전반의 구조 조정도 이 면세점 업종에는 좀 훈풍이 달아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롯데 면세점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지금까지 일부 점포를 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쟁 강도가 좀 완화됐고요. 이에 따라서 할인율 개선도 되고 또 시내점의 수익성도 뚜렷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점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시내점의 영업이익이 앞으로 약 5% 수준까지 상승하면서요. 전분기 대비 큰 폭의 개선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장중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장중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장중 흐름 계속 상승세 넓혀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12% 넘는 상승세 지켜주고 있고요. 43,9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담아줬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횡보 장세였는데 그를 뚫고 급등해준 호텔신라, 앞으로 면세점도 호황기를 맞을 수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하락업종의 특징주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DB하이텍 골라봤습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하락하는 주가와는 달리 오늘 실적 정말 양호했습니다. 실적 체크해보시면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했는데요. 각각 13.72% 그리고 27.83%씩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양호했던 이유는요. 바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라서 선주문이 늘었고요. 또 자동차와 의료기기 부분에서 매출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했던 실적들에 비해서는요, 오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우려가 됐을 거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둔화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좀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했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중 흐름은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오늘 장중 흐름입니다. 오늘 하락세를 점점 키워왔습니다. 그렇게 현재는 6.9%, 7% 가까운 하락세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39,1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만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담아줬고요. 이렇게 DB하이텍은 실적과는 조금 무관한 오늘 주가 흐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30일, 이틀 뒤면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어떤 흐름 보일지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또 상승과 하락 오갔던 이야기까지 모두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는요, 양지수 모두 다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감 분석과 또 내일장 전략 잡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SCTV의 이민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 그래도 코스피가 상승으로 마감된 것 같은데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오전 시장보다는 코스피, 코스닥,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좀 밀린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에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가 굉장히 6천억까지 들어오면서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하루 만에 오늘 보시면은 일단 하루 만에 외국인들과 이제 특히나 기관 쪽에서 코스닥의 매도세가 좀 강한 흐름이 결국에는 양시장을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시장은 좀 보수적이게 보자라는 코멘트를 드렸던 게 오히려 오늘은 좀 맞지 않았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맞아 떨어져서 좀 한편으로는 약간은 좀 무거운 좀 하루를 보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2,550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돌파를 못 해주는 그런 형국이 나와주고는 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는 일단은 좀 버텨줬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타할 어떠한 종목들이 좀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질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테오젠이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특허 논쟁 때문에 3% 가까이 빠져주다 보니까 코스닥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좀 밀렸고요. 코스피에서는 이제 주말에 나온 모건 스탠리가 잊을만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빙산이 온다 이런 식의 보고서가 또 나와주면서 삼성전자는 좀 보유의 의견을 줬지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그런 보고서가 나와주면서요. SK 하이닉스가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다가 회복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반도체 테마가 금요일과는 좀 약간 상반된 분위기가 나와주면서 급락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나마 코스피가 오늘 버틴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주 테마들이 오늘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 조선업에 되게 강했다면 오늘은 그에 반해서 삼성중공업이 그간 계속해서 눌러주고 있었던 자리에서 급등이 좀 나와줬다 정도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테마를 본다면 역시나 계속해서 일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보안 관련된 SK텔레콤의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문에 보안 관련된 보안 관련 대형 종목들이 좀 올라간 흐름이 있긴 한데요. 얼마나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안주에 대해서도 짧게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 사건 자체도 좀 잠잠히 지면은 테마 자체는 좀 수그러들 수 있다라는 점만 체크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2,550포인트를 못 가준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지만 또 전문가님이 잘 시장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우리 시장의 하이라이트 만나보기 전에요. 뉴스 미리 보기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뉴스에서 시장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뉴스 미리 보기 만나보시죠. 네, 시장을 이기는 뉴스 미리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뉴스 바로 선박용 엔진인데요. 조선업이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선박용 엔진도 나날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물론 미중 간의 갈등, 환경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국내 선박 엔진 산업도 중장기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선박 엔진사들은 이중연료 엔진 기술력을 앞세웠는데요. 올해 들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성장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도 이 부분은 증명됩니다. 한화엔진은 올해 1분기 매출만 3,182억 원, 영업이익 2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5%, 14.9%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신규 수주는 1조 5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1.6% 급증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를 앞둔 HD 현대 마린엔진도 올해 실적 성장세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한화엔진과 HD 현대 계열사는 해운 탄소 중립 전환과 미국의 중국 선반 규제 흐름을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의 배경에는 탄소 규제 강화가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7년부터 5,000톤 이상의 대형 선박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 허용 기준 초과분에 대해 톤당 최대 $380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주사들은 액화 천연가스, 메탄올, 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기반의 DF 엔진을 장착한 신규 선박을 발주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규제도 국내 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7일 중국 선박과 선주에 미국 입항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선업의 호황과 글로벌 친환경 전환, 미중 갈등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용하며 국내 선박 엔진 산업이 중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맞았다고 평가됩니다. 네, 국내 선박용 엔진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미리보기였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만나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기는 뉴스 주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초슈퍼사이클 조선 K엔진 쪽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조선주들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도 신고가 행진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엔진 쪽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투자 포인트 좀 가져갈까요? 일단은 조선 쪽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가 너무 있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예, 네. 거기다가 지금 요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주가는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조선업을 지금 들어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말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선업을 보는 조선업황 정도는 계속해서 보셔도 되는데 그 조선업을 면밀하게 뭐 배를 만드는 업황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가져온 결국엔 조선을 만드는 선박 엔진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선 업황, 배를 만들려면 엔진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엔진 쪽에 대해서 좀 강요하고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조선업을 좀 맡길 수 있다는 확률이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 결국에는 조선업황에 파생된 조선 엔진 쪽이기 때문에요. 무관세의 영향에도 결국에는 조선 엔진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국제해사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유엔 산하로 지금 전체적인 뭐 태평양이라든지 배가 지나갈 때 오염이라든지 오염도를 측정하는 그런 국제해사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결국엔 이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되는 노후된 선박을 교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현재 디젤 엔진으로 가는 선박들, 뭐 벙커 CU라든지 중유로 선박이 운행이 될 때 굉장히 독성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황산화물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이 엔진을 태우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디젤 엔진을 쓰지 말고 LNG라든지 수소, 그다음에 메탄올 뭐 이런 약간 고성능의 엔진으로 좀 바꿔서 선박을 교체를 해라라는 게 현재 물론 뭐 권고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아마도 전체적인 세계가 이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힌트를 따와서 오늘 뉴스를 좀 지정을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친환경 선박 쪽에서도 과연 우리나라의 기술이 선진화가 되어 있을까? 요거를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LNG와 메탄올 쪽으로 만약에 이 엔진 쪽이 넘겨져 간다면 가장 1등주로 볼 수 있는 건 HD 현대중공업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현재 조선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엔진을 만드는 사업부까지도 같이 자회사로 엮여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글로벌 점유율 이 엔진 쪽으로 35%를 가지고 가면서 글로벌에서 1위를 견고히 하고 있고 그다음 2위도 우리나라입니다. 2위는 한화 엔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글로벌 점유율 한 13% 정도 가져가는 글로벌 2위를 좀 꿰차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1위와 2위 LNG 선박 엔진에 합한다면 글로벌 점유율이 50%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대한민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쓰면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슈퍼사이클이라는 그런 단어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좀 눌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현대중공업을 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따라가거나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주가 저희가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슈퍼사이클을 지금 지나온 상황에서 더 갈까라는 게 항상 또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요. 실적 발표 나고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또 엔진과 같은 조선 기자재 쪽에도 같이 대입해 보셔서 실적 전망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저희가 실적 한 번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오토에버가 1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가 나왔고 영업이익률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실적 시즌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서요, 전문가님 업종별로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준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실적 시즌이면은 실적대로 이제 주가가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요즘 시장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적대로 주가가 가나요? 안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대표적으로 저번 주에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 그렇고, 네. 근데 조선업에선 또 실적이 잘 나왔다 해서 주가가 위쪽으로 쭉 가고.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장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시장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도 뭐 관세가 끝났다. 우리나라랑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접어두고 원래는 종목별로 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실적에 집중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그러한 리스키한 부분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례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 좀 안 좋은 악성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이 전체 밀렸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뭐 일본 시장이건 중국 시장이건 우리나라처럼 오늘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시장은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예상보다 정말 높은 실적이 나오면 오늘 뭐 방금 얘기하신 현대오토에버라든지 아니면 호텔신라 같이 뭐 이렇게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실적이 나왔는데 하는 종목들만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뭐 예상보다 적자가 나오는 기업이 아닌 이상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단기 박스권 장세로 운영이 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실적 시즌을 지나오면서 이 부분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다시 조선 쪽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주제를 일단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7월 달에 패키지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됐는데 이때 또 조선주들이 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엔진과 같은 그 기자재 쪽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일단 조선업은 한 번 정도는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사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흘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계속 지금 조선업황이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조선업의 특징상 이미 성적표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라는 게 이 조선업들의 성적표라는 건데요. 그 성적표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려면 추가적인 수주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가적인 수주가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지금 7월 패키지 법안이라든지 어쨌든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하면서 조선업을 얘기를 하면 아마도 주가는 한 번 정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까 말까라고 식의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조선업황을 조금 더 저는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가 약간 밑에 내려와서 조정을 받고 있는 조선 기재재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좀 편안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뭐 하나오션, 그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이 현재 신고가입니다. 물론 신고가 매매라는 기법도 있어요. 올라타는 말에 더 불타기를 해가지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매매 기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 절제도 정말 필요하고 정말 수년간의 이 트레이딩 실력이 있어야지 좀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내려와 있는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또 이러나 저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전략을 잡기에는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으로 해서 기회를 찾는 게 훨씬 더 좀 승률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님 오늘 또 한 가지 기업을 또 선정해 오셨는데 최선호주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만약에 제가 엔진주를 갖고 왔으면 예. 아마 지금 앵커님이 저번 주처럼 또 너무 높은 종목이다라고 하실까 봐 네. 하나 엔진이나 뭐 엔진 들어가는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을 제작하는 기업 말고요. 현대마린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면요. 직접적으로 엔진을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건조된 선박을 갖고 와가지고 개조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선박으로 다시 바꿔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 뉴스를 읽어드릴 때 결국에는 국제회사기구에서 조금은 반강제적으로 만약에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라라고 한다면 이 현대마린 솔루션에 훨씬 더 수주가 늘어날 거고요. 현대마린 솔루션이 어떤 일을 하냐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젤 엔진을 활용하면은 황산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필터를 해가지고 여과를 시켜서 좋은 공기만 내뿜을 수 있게 스크러버 같은 거를 좀 장착을 주로 하는 기업이고요. 또 배가 바다에서 떠다닐 때는 배 안에 물을 채워가지고 선박수 평형수라는 걸 채워놓습니다. 그 선박수 평형 처리 기계를 또 만드는 게 바로 이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이 스크라바 쪽하고 선박수 평형수 처리 장치까지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주가의 위치도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닙니다. 분사돼서 신규 상장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현재 엔진주라든지 조선주처럼 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니까요. 조금은 편안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기업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요일 시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잡아드린 다양한 전략들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언제나 같은 위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